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다면 외도를 눈 감아 주셨나요? 아니면 결단을 내리셨나요? 저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던 그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제는 배우자의 외도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요. 제가 남편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 조사를 하던 중에 시누이 부부의 외도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누이 부부 중에서는 누가 외도를 했을지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펼쳐질 테니 말입니다. 아가씨, 내가 정말로 오죽했으면 아가씨한테 이렇게 따로 보자고 했겠어요. 같은 여자로서 아가씨 보면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어제도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병원 갔다 왔어요? 아가씨, 진짜 이건 아니야. 네? 일어나요. 나랑 같이 병원 가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정말? 아, 내가 진짜. 언니, 괜찮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도 있는 거지. 저희 원래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치고받고 살다가도 또 금방 잘 지내고. 아이, 언니. 내가 언니보다 결혼 생활 더 오래 한 거 알죠? 부부 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우리 오빠가 사람이 순하니까 그러지 않는 거지. 사람들 굳이 다 말하지 않는 거지. 다 우리 부부처럼 살걸요? 괜찮아요. 어머머, 아가씨! 그렇게 괜찮다는 사람이 새벽에 그렇게 슬리퍼 신고서 우리 집으로 와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데. 됐으니까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고 뭐고 다 남겨놔요. 이건 아니야. 내가 아가씨한테 당장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건 남겨놔야 해. 그래, 아가씨, 말 잘했어요. 아가씨가 오빠가 순해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시누이는 참 답답했습니다. 시누이 부부는 저희 부부보다 결혼 생활을 먼저 했어요. 26살, 시누이는 26살에 결혼했죠. 취업도 하기 전에 말입니다. 일찍 결혼할 수 있죠. 일찍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시누이의 결혼 생활은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의 남편 시매부라는 사람은 아주 개차반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실상은 시누이네 부부가 사는 집은 저희 부부 집이랑 가까웠습니다. 새벽에 시누이가 잠옷바람으로 혹은 슬리퍼를 거꾸로 신고 우리 집을 찾아오는 일이 자주 있었죠. 시매부의 못돼 먹은 손찌검, 그 손찌검 때문이었습니다.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드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밀친다거나 험한 욕설을 한다거나 어쨌든 신우가 느꼈을 때 자기 남편이 위협적으로 느껴졌으니 우리 집으로 온 거 아니겠어요? 가끔 보이는 신우 손목이나 팔뚝에 멍이 늘 걱정되었어요. 한 번은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제가 이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다. 당장 이혼하지 않더라도 이런 건 증거로 남겨둬라. 하기는 했지만 시누이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며 다들 자기처럼 산다고 했습니다. 답답하죠. 나이도 젊은 사람이 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건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 같은 학력, 너 같은 여자. 요즘은 너무 흔해진 그 단어, 일명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시어머니가 자기 딸인 시누이한테 가스라이팅을 아주 제대로 해두었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명절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도 듣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자기 딸을 무시해댔어요. 너는 김서방 밥은 잘 먹이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게 보면 볼수록 더 말라가니. 내가 아주 사돈들 뵐 때 어떻게 고개라도 제대로 들고 있으려나 모르겠다. 네 남편한테 잘해. 김서방이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야. 네가 뭐 대학을 좋은 데를 나왔어? 아니면 뭐 번듯한 직장이 있어서 돈을 벌어오기를 해? 애를 낳기를 했어? 뭘 했어? 아유, 내가 아주 네 생각만 하면 김서방이랑 사돈들한테 내가 죄인이 된 것 같다니까. 아니에요, 장모님. 저는 이 사람이 저랑 결혼해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데요. 그렇지, 여보? 어머머, 저것 좀 봐, 응? 내가 우리 김서방한테 항상 고마운 거 알지? 서연이 이놈의 기집애가 다 못났지만 그래도 시집 하나는 잘 갔어, 응? 아유, 정말 고마워. 이렇게 모자란 애를 거둬줘서. 너 정말 잘해야 한다, 응? 지금 네 나이에는 이제 어디 취직하기도 어려워. 기껏해야 어디 편의점 가서 계산이나 하고 있을 거를 세상에. 네 남편이니까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거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고 있는 거를 감사하게 여겨. 아유, 너 엄마가 가보라고 한 병원은 가본 거야? 가서 상담 좀 받아보라니까는. 거기서 한약 먹고 나서 애 갖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여자가 집에서 집안일하고 애 잘 낳아서 기르는 게 그게 남편한테 보답하는 거야, 응? 저런 선 넘는 발언을 정말이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그냥 쭉쭉 내뱉는 시어머니였습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딸을 저렇게까지 깎아내리다니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자기가 어떻게 수모를 당하는지 모르고 그저 자기가 모자라서 자기가 부족해서라고 입에 달고 사는 게 이유가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시매부는 그 상황을 그저 즐기고 있는 듯 했고요. 제 남편이라는 인간도 자기 여동생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익숙한 것인지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있었어요. 웃긴 게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이 상황을 이상하게 보는 내가 이상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럴 때마다 휘둘리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저한테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난리였어요. 신우이한테 한바탕 잔소리가 끝나고서 다시 식사를 이어가는데 TV에서 남자 주인공이 불륜을 저질러서 뭐 어떻게 되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만은 이제는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기 시작했죠. 아유, 저거 여자가 너무 드세게 나온다.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유, 서연이도 그렇고 아가 너도 내 말 잘 새겨들어. 어? 요즘 젊은 여자애들 뭐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대한민국이야. 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에 맞게 살아야지. 그게 싫으면 자기네들이 미국에서 태어나든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여자들이 여자답게 행실을 좀 해야지. 안 그러냐? 바람만 피는 거면 감사해야 하는 거야. 우리 때는 두 집 살림? 아이고, 두 집 살림이면 다행이게. 두 집, 세 집 살림하는 건 기본이었어. 그런데 뭘 겨우 딴 여자랑 그것 좀 만난다고? 아유,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그거는 자기 세대 때나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저희 친정엄마나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혼자서 가진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이 정답이라는 것처럼 저와 시누이한테 강요하기 시작했죠. 제가 또 가만히 듣고 있지는 못하는 성격입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내내 시누이한테 하는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제가 시어머니 말에 반박했어요. 에이, 어머니. 그래도 아주 만약에지만, 만약에 아가씨가 저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그럼 어머니 속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도 아가씨한테 이해하라고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해도 속이 뒤집힐 것 같은데. 어머머. 그럼 여자가 이해를 해야지. 여자랑 남자가 같아? 여자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그게 남자랑 같다는 거냐? 아이고, 얘가 또 말을 이상하게 하네. 얘 아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남자랑 여자가 하는 일이 같니? 다르지. 어쨌든 남자들은 밖에서 하는 일이 여자가 하는 일보다는 무조건 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이야. 그러면 남자들도 어디 나가서 스트레스는 풀어야 할 것 아니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가장이 가장 노릇을 하겠다고 밖에서 그 정도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면은 여자가 집에서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가장이 집안 먹여 살리겠다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정도를 이해를 못 해줘? 그러면 그런 여자는 결혼했으면 안 되었던 거지. 에이, 엄마. 언니는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거지. 안 그래, 언니? 명절에 모인 건데 우리 저런 거 얘기 그만하고 기분 좋게 밥 먹어요. 응? 신우이는 그 와중에도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저 정도 되면 사람이 착하다고만 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답답하고 바보스러운 거죠. 자기 권리를 왜 자기가 자꾸 깎아내리는 것인지. 어쨌든 저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 왠지 모를 오기가 생겨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절대로 동의하는 척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분 좋기는 무슨. 아니, 내가 너랑 너희 세연이 사는 꼴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그래. 그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지수 너 언제까지 그 회사 다닐 거니? 응? 애 안 낳을 거야? 애 낳을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니야. 아유, 여자가 나가서 돈을 벌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유난을 떠는 것인지. 그리고 너, 내가 이런 말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나 너 일하는 거 참 마음에 안 든다. 네가 그렇게 나가서 밖으로 나돌면 우리 현석이 내조는 제대로 해주겠니? 나는 그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여자는 말이다. 그저 남편 하는 일 잘 되게 내조만 하면 되는 거야, 내조만. 아유, 여자가 밖으로 나도니까는 기만 세져서 어른 말하는 거에 한마디를 안 지려고 하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거다. 아유, 친해 부모가 이혼했으니 가정교육이 안 봐도 뻔하지. 아유, 엄마라는 여자가 뭘 가르친 것인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엄마라는 여자가 뭘 가르친 것인지. 집안이 이혼했으니. 와, 제가 저 말에 제대로 꽂히고 말았죠. 같은 여자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라는 놈도 자기 엄마가 하는 말이 선을 넘었다는 걸 그제야 느낀 것인지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었죠. 왜냐고요? 제가 이미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제대로 열이 받은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희 친정 부모님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머, 야, 너 지금 네 시어머니한테 눈을 뭘 그따위로 뜨고 쳐다보는 거야? 어? 어머머, 저거 봐봐.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가정교육이. 그럼 어머님은 대체 어머님 부모님께 어떤 가정교육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해요? 어머니,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 만나셨을 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어머님은 여자 아니세요? 더군다나 어머님도 딸이 있으시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혼한 거요. 그거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아빠라는 사람이 바람 피워서 친정엄마가 이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왜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욕하세요? 여,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어? 일단 나랑 나가자. 나가서 한 바퀴 좀 돌다 오자. 아이, 엄마도 그만 좀 해. 어? 뭘 진정해. 여태껏 가만히 앉아서 당신 어머니가 하는 말도 안 되는 말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어머니, 오늘 일은 저 어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한테 절대로 죄송하다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오늘 일은 어머님이 저랑 저희 친정 엄마한테 사과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그 길로 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 놈이 따라오겠다고 나서는 걸 꼴도 보기 싫다고 제가 오지 말라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뭐 저를 천하에 몹쓸 인간이라면서 본인이 우라통이 터져 했죠. 시누이는 뭐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었고요.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며느리로 살던 몇 년 동안 제가 들은 말도 저 정도인데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란 시누이가 어떤 말을 듣고 살아왔을지 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쌓여왔습니다. 저 사건 뒤로 저는 시어머니와 일절 보지 않았어요. 남편 놈도 제가 완강히 나오자 아무 말 하지 못했죠.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사니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 새벽에 자기 남편을 피해 도망쳐오는 시누이를 돌보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누이를 답답하다 불쌍하다 생각할 게 아니었더라고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제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야, 다음 주 화요일 맞지? 나 우리 가서 같이 입으려고 커플티 샀다? 렌트카만 자기가 알아보면 돼. 내일 와요. 서재에 있던 컴퓨터 화면에 뜬 카카오톡 메시지. 남편이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자리를 비웠는데 제가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것이었어요. 처음에 카톡 알림이 떴을 때 김미영 기획팀이라고 떠서 저는 업무 메시지인 줄 알고 그걸 열어본 것이었죠. 남편한테 말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카톡의 내용은 업무 내용이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대화 내용. 그 전에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니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만나온 것 같았습니다. 네, 남편의 상간녀는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그 여자 카톡 사진을 보아하니 가정이 있는 여자 같았죠. 결혼 사진이 있었거든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터진다거나 손이라도 덜덜 떨리거나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머릿속에는 이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저는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그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제게 보내두었고 그 여자 연락처도 저장을 해두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의 뒤로 사람을 붙였습니다. 이혼할 때 하더라도 그 인간의 불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건데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내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김미영 씨가 누구죠? 아이고, 재수 씨. 여기 어찌한 일이세요? 지금 현석이 잠깐 나갔는데. 증거 수집을 다 마치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증거를 다 모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고요? 그것들을 개망신 시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모은 증거를 들고 귀하디 귀한 연차를 쓰고서는 남편놈과 상간녀가 다니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이미 안면이 있던 몇몇 직원들은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었죠. 사무실에 들어선 제가 제 남편이 아닌 김명을 찾자 다들 의아해했어요. 상간녀 역시 그런 듯 했죠.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형사님 아내분 맞으시죠? 결혼식 때 뵙고 처음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나저나 갑자기 저는 왜 결혼식까지 와놓고서는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거야? 참 대단들하다. 대단들해. 여기가 무슨 동물의 왕국이니? 뭐 가정이 있는 나발이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그냥 너희가 좋으면 결혼을 했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놀아나는 건가 봐? 참 대단들하다. 어? 저는 뻔뻔하게 웃으면서 제게 말을 건네는 그 여자 얼굴에 제가 가지고 온 증거 사진을 던져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맞고 바닥으로 떨어진 사진을 보던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태도를 확 바꾸어 제게 싹싹 빌기 시작했죠. 사무실 사람들도 하나둘 주변으로 모여들어 둥근 원으로 저희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헤어지려고 했어요. 저희 그렇게 기쁜 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아주세요. 오늘부로 바로 헤어질게요. 바로 정리할게요. 제발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뭐야? 가정 있는 여자가 가정 있는 남자 만나면서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만난 거야? 참네. 참 가볍네. 그렇게 좋아 죽겠어서 남의 남편이랑 2년 넘게 만나놓고서는 겨우 사진 몇 장 때문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어? 당신 카톡에서 내 남편한테 잘도 여보라고 하더구먼? 그럼 니들 그냥 헤어질 마음 없는 거 아니니? 헤어지든 말든 이제는 나랑 상관없어. 무릎을 뭐하러 꿇어? 일어나요. 나는 이거 여기 오기 전에 당신 남편 찾아가서 주고 왔어. 이제 와서 나한테 빌면 뭘 할 거야? 나한테 빌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나 찾아가서 빌어. 네, 저는 이미 그것들을 찾아가기 전에 상간녀 남편을 찾아가 증거사진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당신도 이혼할 거면 이걸 증거로 쓰라고 말입니다. 같은 처지에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찾아가서 제가 모아놓은 증거를 주었죠. 그 사진을 받아본 상간녀의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저희 남편을 상간남으로 고소해도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쪽 와이프 되는 사람을 고소할 생각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거래 아닌 거래를 마친 셈이었죠. 상간녀는 제가 이야기하는 걸 듣자마자 불이 나게 사무실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서 달려나갈 곳을 대체 무슨 깡으로 바람을 피운 것인지. 참 대책 없는 인간들 둘이 만나서 불륜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간녀한테 무슨 연락을 받은 것인지 뭔지. 남편 놈은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제게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자. 어? 나가서 이야기하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이러는 거 정말 아니잖아. 안 그래? 여보, 나가자. 짝짝. 그 와중에도 자기 직장 잘릴까 봐 벌벌 떨면서 저를 데리고 나가려는 그놈에게 매서운 맛을 보여주었어요. 거세게 뺨을 연달아 때려버렸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웅성웅성하던 사무실도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제게 뺨따기 세례를 받은 남편 놈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서는 저를 쳐다봤죠. 어디서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나를 만져? 웃긴다. 네가 눈물이 왜 고여있어? 지금 울어야 할 사람은 나야. 솔직히 말해서 나 오늘 여기 오면서 절대로 네 앞에서 울지 말아야지 다짐하면서 왔었는데 괜히 했네. 눈물도 안 난다. 너한테 미련 안 남고 당신 나한테 이랬으면 안 됐던 거야. 내가 결혼하기 싫다고 했었지? 내 친정 아빠라는 사람이 나 어렸을 때도 하도 바람을 피워서 엄마가 이혼한 거라고. 우리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자라서 나는 결혼 같은 거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네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기억은 나니? 네가 나한테 그랬어. 너는 다를 거라고. 내 아빠라는 사람이 나랑 우리 엄마한테 준 상처 너는 절대로 안 줄 거라고. 웃기지?
그런데 네가 나한테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친정아빠가 나랑 우리 엄마한테 했던 것을. 여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던데 내가 골라도 너같이 쓰레기를 골랐다. 이혼하자. 이렇게까지 일이 커졌는데 이혼하는 게 맞지. 안 그래? 나 이혼할 작정으로 오늘 네 회사까지 온 거야. 너랑 그 여자 개망신 주고 이혼하고 싶어서. 나는 너한테 얘기했어. 우리 이혼하는 거야. 네 짐 밖에 놓을 테니까 군소리 하지 말고 네 짐 챙겨서 나가. 저 말 참 멋있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도 저 당시에 나 스스로가 말을 참 잘했구나 싶습니다. 당연히 속은 문드러졌죠. 엄마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속상해 할 텐데. 속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딴 인간이랑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혼을 강행했어요. 그렇게 이혼 준비를 하면서 그놈은 집에서 나가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죠. 너는 내가 했던 말을 대체 뭐로 들은 거냐? 응?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하다 남편 일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그 개망신을 줘? 네가 제정신이야? 아휴, 너 하는 꼬락서니 보아하니 현석이 걔가 오죽했으면 다른 여자를 만났을까 싶다. 응?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 막말로 이혼해봤자 손해보는 건 여자인 너지. 우리 현석이겠냐? 여자가 이혼 꼬리표 달고 살아봐. 응? 너 그렇게 살고 싶냐? 아이고, 뭐 네 인생은 다를 것 같아? 똑같은 거야. 너도 너희 친정엄마처럼 이혼유 꼬리표 달고 살겠지. 뭐 어쨌든 이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네 남편 집으로 들여. 어디서 뭐 드라마라도 보고 오셨어요? 이것 보세요. 아들내미를 잘못 키웠으면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죠. 어머니 아들이 다른 여자랑, 다른 가정 있는 여자랑 바람을 피워서 나한테 지금 이혼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뭘 받아줘요? 참네. 어머니 따님이 저랑 같은 일 당했어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거냐고요. 내가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해? 당연하지. 너네 딸이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머리채 잡아서 이혼이고 뭐고 절대 안 하겠다고 싹싹 빌었어. 아이고, 그럼 그거는 어머님 따님한테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와서 이렇게 진상 부리지 말고 가서 어머님 딸한테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저는 틀린 것 하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 놈도 참 찌질하죠. 잘못했으면 자기가 나한테 와서 싹싹 빌 것이지. 그렇게 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자기 엄마만 보내놓고서는 이혼을 안 하고 싶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를 쫓아내다시피 저의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쫓겨나고도 현관문에 대고서는 이혼은 안 된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요란스럽게 지나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시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가 회사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바람 피운 건데 이해해 주세요. 언니도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오빠가 무슨 마음에서 그랬을지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언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엄마도 집에 거의 쓰러져 있다시피 있는데요. 이건 아니잖아요, 언니. 응? 엄마가 했던 말처럼 남자들 살면서 여기저기 눈 돌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는 다 한때라잖아요. 아가씨, 대체 뭐가 한때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래도 되는 거네요? 나도 회사 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도 다녀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아가씨라면요? 아가씨가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아가씨는 그냥 참고 넘어갈 거예요? 저는
신우이에게 물었습니다. 너였다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가스라이팅을 받으며 살아온 신우이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는 당연히 이해하고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또 하나의 서류 봉투를 신우이에게 내밀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건넨 종이 봉투를 열어서 내용물을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언니가 찍은 거예요? 이거 직접 언니가 본 거예요?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아가씨 오빠 바람난 거 조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찍힌 거예요. 아가씨 오빠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그 인간이 모른 척했던 거예요. 4명이 아주 커플 여행도 다니고. 아가씨, 이렇게 보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은 아가씨한테 할 말이 없죠 뭐. 신우이가 들고 있는 사진에는 제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시매부와 시매부의 상간녀가 함께 찍힌 사진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네, 시매부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매부와 제 남편이었던 그놈은 같은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 놈이 자기 여동생한테 직장 동료였던 남자를 소개해 주었고, 그렇게 신우이는 그 정신 나간 놈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시매부와 제 남편이었던 놈, 그 두 놈은 참 더럽게도 서로가 바람 피우는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커플 여행을 하면서 다녔더군요. 정말이지. 저는 남편 놈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자기 여동생 남편이라는 인간이 바람 피우는 걸 알면서도 숨겨줬다는 게 그게 더 더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겠죠. 신우이는 자기 남편이 바람 피운 것도 충격인데 친오빠라는 인간이 그걸 알면서도 숨겨주었다는 진실까지 마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어이, 야! 너 미쳤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우!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이게 진짜 미쳤나? 야, 너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나한테 지금 이러냐? 어? 너 미쳤어? 이거 나!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사진을 갖고 와서는 생사람을 잡아? 생사람을 잡아? 저게 말도 안 되는 사진이야? 야, 사람 붙여서 다 찍어낸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오빠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오빠도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야, 너까지 진짜 왜 이래? 내가 너 이혼하는 거 보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던 거지. 내가 정말로 숨겨주고 싶어서 그걸 숨겨줬겠냐고. 야! 제가 신우이에게 시매부 외도 사진을 보여줬던 그날. 아파트 앞에는 많은 주민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고 경찰차도 2대나 출동했습니다. 신우이가 제대로 상을 뒤엎었기 때문이죠. 신우이는 제게 자기 오빠 좀 불러내달라고 했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복수를 하겠다는데 제가 불러내지 않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놈한테 전화를 걸어서 불러낸 것이었죠.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 그놈이 분명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예상대로 그놈은 불이 나게 저희 집 앞으로 달려왔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신혼의 부부가 살던 집과 제가 살던 집이 가까웠거든요. 아파트 2동만 건너면 신우의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남편과 자기 친오빠를 양손에 휘어잡은 신우이는 그간의 세월을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정말 괴력으로 자기 오빠와 남편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오빠 너는 정말로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도 아니고 내 오빠잖아. 어떻게 오빠라는 사람이 자기 여동생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뭐? 그걸 숨겨주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그게 말이 돼? 네가 나를 정말로 생각했다면
네 동생 놔두고 바람 피우는 내 남편 놈 두들겨 패서든 밟아 패서든 무슨 짓이라든지 다 해서라도 바람을 그만두게 했었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런데 뭐? 그거를 다 알면서도 모른 척을 해? 같이 여행을 가? 네가! 네가! 니들이 사람이야? 너희가 사람이냐고! 신우이의 울부짖음을 보는데 마음 한켠이 뭔가 시리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면서 참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신우이 부부의 이혼, 그리고 저희 부부의 이혼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가 어떻게 이혼을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제가 이혼을 어떻게 했느냐, 누가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느냐를 알고 있죠. 여러분도 이 점이 궁금하시려나요? 그렇다면 제가 얼른 말씀드려야겠네요. 위자료, 상간녀 소송 후 피해 보상, 재산 분할. 제가 다 받아냈습니다. 정말 길고도 긴 싸움이었어요. 그 망할 놈의 인간은 양심이라는 걸 어디다 팔아먹은 것인지 자기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는 상황에서도 자기도 위자료를 받아야겠다고 떠들어댔어요.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얼마나 개망신을 당했는데요. 저 여자가 회사에 찾아와서 난리를 피운 덕분에 저 지금 지방으로 발령 나는 거 아니면 그냥 회사 잘리는 상황이에요. 그럼 저도 위자료를 받아야지. 왜 저 혼자서만 저 여자한테 위자료를 줘야 하냐고요? 저는 절대 못 줍니다. 저도 위자료 받아야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 미천이란 미천은 다 드러내는 그놈을 보면서 차라리 이렇게 내가 저 인간의 외도를 알게 되어서 이혼하는 건 천운이구나. 운이 좋았다. 조상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뭘 하겠냐고요. 전부 다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말입니다. 결국 그놈은 목청껏 소리를 외쳤으나 그 어떤 것도 자기 뜻대로 챙기지 못했죠. 저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저는 그놈에게서 그리고 그놈의 상간녀에게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제게 장문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문자의 내용을 보는 순간 이 문자를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온 집안 다 해집으면서 애들 가정 파탄 낸 거? 그건 내가 어떻게든 갚을 것이다. 여자란 착오로 보고도 못 본 척, 들었어도 못 들은 척 해야 하는 건데 너는 여자로서 결혼해서 남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 네가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똑같을 거다. 너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내 딸도 이혼하고 아들놈도 이혼하고 너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꼭 지켜볼 거다. 누가 보냈을지 여러분은 예상이 가시나요? 네, 저 문자를 보내온 건 다름 아닌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실제로 받은 문자 중간중간에는 쌍욕도 들어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차마 적을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내용만 적어보았어요. 참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인 줄도 모르고 전 시어머니가 그저 제가 그 집안에 나타나서 자기 딸네 부부도 이혼시키고 자기 아들을 이혼남 만들었다고 저를 욕하는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까요? 여러분 같으시면 이혼한 전 남편의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문자를 보내왔다고 해보자고요.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미 앞의 내용을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이라면 제가 저런 말도 안 되는 건 절대 참지 못할 거란 걸 짐작하고 계시겠죠? 그건 아주머니나 그렇게 살아가세요. 누가 남들한테도 그런 삶을 강요하지 못하면 당신들 죽인다고 했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당신 며느리, 당신 딸이 갖고 있는 자존감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당신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하는 행동이 맞는지 말입니다. 저는 저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뭔가 여자로서의 희생과 내조 같은 걸 강요하는 것인지
저는 저런 단문을 보내고 나서 바로 그 모르는 번호를 차단하고 저의 핸드폰 번호를 바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 안 오더라고요. 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신우이가 이혼을 어떻게 했는지 들려드릴 수 있었다면 좋으련만 아쉽게도 제가 이혼을 하면서 신우와 연락이 끊겨서 참 아쉽네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신우이도 이혼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둘이 살면서 암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혼자 살면서 화려한 싱글의 삶을 그려나가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감기 조심하세요.